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거의 한 몇 년 만에 다시 녹음해보는 로보틱스 심부름 센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들어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딱히 쓸 줄 아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녹음하고 이거 편집하는 것도 그냥 무료 프로그램 어더시티라는 거 쓰고 영상도 PPT로 만든 다음에 그 윈도우즈 사진을 가지고 그냥 영상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질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마이크를 산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온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교향악단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네요. 글쎄요, 한국을 제가 2010년에 떠나서 10년 가까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요즘 괜찮은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난하게 서울시향 아마 추천을 했을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그 교향악 축제라고 있거든요. 그게 매년 열리는데 거기 참가하는 팀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다 알아주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올해도 교향악 축제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교향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티켓을 구해서 한번 관람해 보신 거를 추천합니다. 아직 올해 전체 일정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런 단체들이 나왔었고요. 티켓 값은 작년 기준으로 R석이 4만원,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싼 B석이 만원이었네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앞가림도 지금 못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일단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쪽은 좋죠. 저처럼 유학 와서 집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뭐 이렇게만 반복을 하면 사람 얼굴을 마주칠 일 자체가 별로 없어서요. 뭐 대답이야 뭐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뭐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상대 마음은 그 사람 마음대로니까 뭐 우리가 노력을 한다. 뭐 내가 이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뭐 내 마음에 드는 것처럼 그분도 그분 마음에 든다. 그런 보장은 없죠. 뭘 한다 그래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그분 취향대로 나 자신을 막 이렇게 그 꾸며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옛날에 그랬죠. 그 유희열 씨가 그 뭐였지? 음악도시인지 뭐였지? 아무튼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서 그랬잖아요. 그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렇다고 막 남녀 사이 비밀은 없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톨스토이처럼 자기가 얼마나 막 문란하게 살았는지 숨겨둔 자식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막 적어놓은 일기장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그러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건 그냥 예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좀 떠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훈련이나 의학의 힘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앞에서 그런 거 말고라고는 했지만, 카운터 테너나 카스트라토,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거 방금 얘기했던 훈련이나 의학의 예로 든다면 카운터 테너가 훈련의 예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카스트라토가 의학의 예가 되지 않을까요? 칼을 댔으니까. 다만 그 둘 중에서 이제 카운터 테너들은 평소 목소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자처럼
완전히 막 높은 톤을 말할 때도 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지금 카운터 테너 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뭐 남자 목소리다. 좀 하이톤의 남자 목소리다.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카스트라토는 확실히 높은 목소리가 나기는 합니다. 그 카스트라토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찍은 BBC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궁금하시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 말고라고 했었던 그 노래하는 목소리 쪽의 이야기고요. 여자 목소리도 당연히 이 훈련을 하는 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 좀 신기한 거 좋아하는 일본 쪽에서는 벌써 책도 나왔고요. 아마 이 책이 지금 개정판도 나왔을 텐데 찾아보시면은 이 2009년 거나 또 개정판이나 전부 다 개인 블로그에서 번역을 해서 아마도 그 개인 번역 버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아마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목소리 여성화 수술 그것도 존재해요. 악기를 예로 들어서 하면은 그 관현 악기들 이렇게 보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악기들 있죠. 뭐 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런 것처럼. 근데 항상 언제나 작은 악기가 큰 악기보다 높은 소리를 내죠. 네,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악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음정이 나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할 때 그 목소리를 내는 악기는 성대인데 그 성대의 길이를 줄여서 높은 음역대를 내게 만드는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이미지에 성대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성대 한쪽 끝부분을 꿰매거나 혹은 이제 레이저로 봉합을 해서 그 길이를 줄이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자유자재로 수축하고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그런 성대를 억지로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또 문제가 어떤 종류든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제일 큰 약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폐가 저 성대 밑으로 들어가야 기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입구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좁아서 기도 안으로 내시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은 아니고 리퀘스트가 들어왔네요. 장미여관 봉숙이 이게 유튜브에 아마 MR 반주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직 이 마이크를 확실하게 숙달되게 다루지를 못해서 또 이거 아마 그 노래방 MR일 테니까 딱 그 노래방에서 누가 옆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코러스 화음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녹음을 자르고 제가 녹음을 이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긴 녹음도 아니었지만 잠시 쉬어갈 겸 해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부릅니다. 봉숙이. 야 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물 발라서 놨더나 나도 한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데킬라 시키돌라 해서 시키놨더나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미수로 차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다
다 깨면 집에다 태워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가자.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아줌마 저희 술만 깨고 갈게요.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 술을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 술을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네, 봉숙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하다가 자꾸 1절, 2절 헷갈려서 원래 한 번에 다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한 3번 정도 녹음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녹음을 하면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서 이 MR을 입히니까 MR이 너무 크고 막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아직 이 툴을 잘 다룰 줄을 몰라서 좀 더 다음에는 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음 질문은 2개를 그냥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위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또 제 쪽에서도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 발기란 무엇인가? 네, 둘째, 음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사실을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극과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막 우리가 평소에 24시간 풀발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연히 이제 성적 자극이 있을 때 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일 거고요. 또 서게 하는 음악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은 이제 음악, 그러니까 소리가 성적으로 뇌를 자극을 해서 발기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야한 소리, 신음소리 이런 거, 그런 거 듣고서 성적으로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음악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고 있는 소리의 집합이 성적 자극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누군가 아마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읽어본 바는 없는데, 그냥 성적 자극 외에 왜 예전에 그 아이도전가 뭔가 해서 그 귀로 듣는 마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흥분 상태를 일으키니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었다면은 아마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막 듣고 계속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없는 걸 보면은 효과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없거나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뇌에 대한 그런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근원은 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이 있다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 뭐 있나? 예, 뭐 그런 거에다 플러스 이제 감정이나 생각, 옛날에 이제 있었던 자극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얻은 자극이 뇌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뇌가 그 흥분 상태를 이제 반응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성기로 혈액을 보내서 발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런 플로우를 보면은 이제 안 선다 라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처음에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감각 수용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뇌, 그 다음에 이제 성기까지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순환기, 그리고 이 성기 자체, 이 넷 중에 뭔가가 맛이 갔으니까 그럴 텐데, 진짜로 성기가 고장나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자극을 오랫동안 받아들여서 그 역치가 올라갔다든지 그러니까 그 뇌의 문제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뭐가 증상이고 뭐 어떻다 이런 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진단도 못 해드리고 치료도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소연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공 관련으로 좀 나왔는데, 전에도 클래식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었죠. 네. 그런데, 그, 클래식이 어렵다는 부분은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뭐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쉬운 음악은 뭘까요? 대중음악은 쉬운 건가요? 그 어렵다, 쉽다의 기준이 대체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중음악이 쉽다, 뭐 어렵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먼저 막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자세 잡고 뭘 준비를 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에서부터 벌써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게 되잖아요. 대중음악 들을 때 막 분석해서 듣는 사람이 무슨 비평가나 이제 음악 이론 그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그냥 듣잖아요. 그냥 듣고 이거 좋네 뭐 그런 것처럼 클래식도 즐기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막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들으세요. 이 클래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그냥 하나로 압축을 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안 듣기 때문입니다. 안 듣잖아요. 그냥 일단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클래식 FM이 됐든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아마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그걸로 들은 거잖아요. 막 클래식에 무슨 대단한 음악 안에 막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듣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클래식이라는 게 그것도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듣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남이 들려주는 거 말고 이제 직접 곡을 한번 골라서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이 작곡가가 괜찮네. 이 작곡가 거 한번 쭉 들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더 쉽게 가면 이제 그 영화에 삽입이 됐다든지 무슨 TV 프로그램에 삽입이 됐다든지 해서 앞부분은 아는 그런 곡들 그런 거 먼저 이제 딱 골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같은 작곡가 작품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곡가 음악들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도 좀 들어보고 그러다가 다른 시대 것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점점 늘리는 거죠. 사실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고 혹은 클래식 음악이 싫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클래식은 장르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통틀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해서 몇백 년 동안 듣게 되는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식 안에서도 합창음악도 있고 뭐 협주곡도 있고 트리오도 있고 뭐 무반주 아카펠라도 있고 한데 그걸 다 한 장르로 합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종류의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듣는 재미가 생기면 그러면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뭐 이것도 부담된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안 들으면 됩니다. 자기가 듣기에 재미없는 음악 그런 거를 왜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쓴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래식의 기본은 단순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은 팔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보편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 팔린 거고요. 팔리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기에 별로면은 안 듣고 말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장르의 음악이 있는데 이 장르가 지금 뜨고 잘 나가니까 나도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부담 느끼는 사람 없듯이 그냥 내가 듣고 좋으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듣기 싫은 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듣다가 재미가 붙어서 즐기게 됐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서 탑3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꼭 라이브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음악을 3가지를 꼽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안톤 브루크너, 브루크너 테데움이라고 있고요. 또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뽑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또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저도 생각나는 음악이 바뀔 거예요. 또 이 3가지 중에 2개가 벌써 합창 음악인데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 들어간 그런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악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에 막 클래식 추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향된 추천 목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까지로 하고 3번째 질문하신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연입니다. 이 말씀하신 모닝콜 이게 지금 이 글에는 제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 아마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LG 사이언에서 나왔던 그 굿모닝 아카펠라죠. 이거 리얼그룹이 녹음을 했던가 그랬어요.
이 외에도 우리 그 아침을 알리는 그 알람 소리가 됐든 모닝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리들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군대 기상나팔 같은 거, 그런 거 들으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듣고 이거 당연히 짜증 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일단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한번 박사 학위 어플라이 해봤는데 제 서류가 누락이 됐는지 답장 자체가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여기 음대 교수님 한번 만나서 제가 사연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박사학위를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뭐 잊어버리도록 해야죠. 네, 아무튼 이 학교에 켄달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인지 아티클인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이에게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모닝콜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지금 이야기에서 나온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에 항상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다. 이게 바로 그 행동과학에서 파블로프의 개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소리를 들려주고 먹이 줬더니 나중에는 이제 먹이를 안 주고 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막 침을 흘리는, 이런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 이분이 쓴 글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이한테 부여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온 불안이 나중에는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도 아침에 짜증나는데 그때 항상 같은 소리가, 같은 모닝콜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소리까지도 내 짜증의 일부로 변하는 거죠. 소리는 자극인데 지금 긍정적 자극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 자극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각인이 돼버리고요.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는 때가 있고 불안함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뭐 당연한 소리지만 자기 자신이 주변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일어나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모닝콜은 짜증을 막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주기적으로 알람 소리를 바꾸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특정한 소리도 없고 하니까요. 한 가지 자극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랑 결합을 해서 딱 묶여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됐든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이런 알람 관련해서 막 글 써놓은 거 좀 찾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가지고는 모닝콜 음악으로 쓰지 마라, 뭐 이런 글도 보이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로보틱스 심부름 센터 녹음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다뤘던 그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의 질문들이 2015년에 들어왔던 질문들인데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한 것처럼요, 제가 까먹고 있지는 않아요. 질문을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급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카톡이나 메일 주소나 혹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다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막 시시콜콜 물어볼 게 많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해요. 워낙에 질문이 안 들어와서 천천히 녹음한 것도 있기도 하니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또 녹음을 제가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첫 번째라고 치죠. 네, 로보틱스 심부름 센터 2019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